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제 풀이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부터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1시간 동안 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제1회부터 진행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 정답지를 받으셨을 건데 정답을 불러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바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점 결과를 지금 제가 받았는데요. 한번 참고만 하세요. 그 여러분들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기 위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수가 꼭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근데 5개를 맞췄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에 뭐 5개씩 계속 올리면은 그분도 합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잘 하신 분이 22개 맞았는데 기정옥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누굽니까? 오, 그러셔요? 대단하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1개인데요. 강명구입니다. 누구실까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신영 19개인데요. 누구신가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나머지 분들도 다 잘 보셨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죠.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국토계획법령상 광역객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1번이죠. 1번은 10년이 아니라 몇 년일까요? 그렇습니다. 1번에 10년 이게 아니고 5년.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그 광역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인구가 그 광역계권 내에 몇 명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주택 상황, 교통 상황 이런 정보를 다 입수하게 되죠. 그 정보를 버리지 말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고요. 그 정보는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상을 반영하도록 됐냐? 5년마다다. 그래서 10년이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1번은 그리고 우리 요약집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복습할 때. 2번 보겠습니다. 이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린 것인데 2번 왜 틀렸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이게 틀렸어요. 이 자리가 틀렸습니다. 그래, 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할 때 6명이 수립을 하잖아요. 6명. 그래,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요. 욕대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장이,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가 수립하죠. 이네들은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이네들이 수립했다면 이네들은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해서 자기들이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일 이상 열람 제공해서 마무리 짓죠. 이렇게. 확정하기 앞서서 절차인죠. 바로 먼저 기초조사하고요. 꼭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서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고요. 타당하면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공청회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이 자들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에 들어가죠. 이 계획을 공청회에 개최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거칩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인즉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광역시장 광역시에 이렇게.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도시는 특별자치도에. 이걸 약속으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요. 그 다음에 수립하죠. 수립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 걸치죠. 이때 협의할 때 관계기관장하고 협의합니다.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여러 가지 그 기관장들이 있겠죠. 그런 기관장하고 협의하고요. 각각 지자체 내의 기관장들하고 협의하는데요. 이때 이 4명은 협의할 때 그런 기관장, 지방에 있는 기관장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꼭 협의를 해라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에 걸치고요. 지방도시의 심의에 걸쳐서 바로 최종 확정합니다. 그리고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와 같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지 국토교통부 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런데 반해서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팔도되어 있는 시장, 군수다. 얘네들은 수립했다면 바로 수립해서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2번 질문 틀렸다. 특광, 특특 4명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을 국장한테 받는 것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도의사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다음이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 바로 꼭 시험에 나오는데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5번 이것은 특광, 특특 시장수가 몇 년마다 타당성 제공부터 정반한가 5년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3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우리 요약집 2번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복습할 때 이 양 페이지를 좀 파버리세요. 10, 11, 12 여기를 좀 파버리고 이 문제를 체크하고 이래야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이래야 막연하게 이 문제만 끄적끄적 하지 마시고요. 복습할 때 그 요약집 관련된 페이지를 좀 싹 파버려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들어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 2번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다. 왜 틀렸냐? 이 주민 및 이해 관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3가지 설치, 정비, 계량 3가지 건에 대해서 입안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할 수 있죠. 제안을 할 때에는 국공유를 포함해서 대상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완벽하게 틀렸죠? 그래. 그게 바로 국공유지 포함할 때 포함을 뭘로 바꿨냐? 이렇게 제하고 그리고 4분의 3인가요? 4분의 3을 지우시고 4분의 3을 지우시고 그랬다 5분의 4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이 수치 아주 중요해요. 네, 주민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이것 좀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입안을 제안할 때 입안 제안 파트는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입안 제안은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집 14페이지 있어요. 14페이지. 그래 입안 제안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그 1페이지밖에 안 돼. 양이 얼마 안 되거든. 그걸 쫙 체크해가지고 머리다 정확하게 내야 되죠. 입안 제안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 입안 제안은 주민하고 바로 이해 관계자가 할 수 있다. 누구한테 하느냐?
이반권제 한다. 그랬죠? 이반권제. 이때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이반 제한할 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5가지만 제한할 수 있죠? 기지산, 대체입.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기, 지, 산. 대체는 한 문구, 입. 5가지. 이것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가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3가지 꼭 새겨두셔야 돼요. 그때 기반시라고 하는 것은 확대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돼. 확대. 기반시를 출전들이 도로로 바꿔칠 수 있어요. 도로. 뭐 하천 이렇게. 그래서 기반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엄청나죠. 도로도 들어가고 하천. 그래서 하천의 정비에 관한 내용도 이반 제한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렇죠? 거기 기반시는 설치도 정비도 계량도 이렇게. 또 도로의 설치, 정비, 계량 이런 것들 해달라고 이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기는 얼마의 동에서 들고 가야 된다고요? 5분의 4. 그렇죠? 5분의 4. 이렇게 대상 토지가 있다. 그때 대상 토지에 개인 땅의 사유도 있겠지만 국가 땅, 지방자치단체 땅, 그네들 소유를 국공유라 하죠. 국공지 면적 포함해서 5분의 4를 계산합니까? 제하고 합니까? 제해. 근데 무슨 법은 동의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지금 국토개법에 있으니까 국토개법에서는 국공이 있다면 제해서 국제 제한다. 국토개법은 제해. 도시개발법은 포함한다. 그래서 헷갈리면 이걸 좀 생각해서 문제를 풀자 그랬죠? 국제도포, 국제도포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꼭 새겨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산 대체입은 다 얼마입니까? 3분의 2 이렇게 제한서가 들어갈 때는 제한하게 되는 그 설명서 그리고 도서, 도면과 서류 그리고 이런 동의서, 확보서 내죠. 그래 들어가면 며칠이면 반여부가 결정 나서 날아오느냐? 원칙은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 통보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반권자가 이걸 반영해 줄까 말까 고민되면 바로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비용, 만약 그걸 입안해가지고 반영해서 입안해서 결정해 나갈 때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제한자에게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3번은 그 정도 살펴보면 되겠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 보시면 도시 군관리계획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이 맞습니다. 이 도식인 땅이 있는데 그 도식이 축소됨으로써 용도직을 변경하게 된다. 축소가 먼저고 그 다음 변경이죠. 이 변경은 부석에 불과합니다. 부석. 그래서 경미한 변경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의 건을 위반할 때는요. 그 주민 의견 청취에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우리 요약집 18페이지 있죠. 2번은 요약집 18페이지 있고 2번은 그냥 그대로 2번 지문화시켜서 출제했기 때문에 봐두시고요. 그럼 1번은 왜 틀렸냐? 1번 지문은 요약집 43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 43페이지 있는데 1번은 기득권 보호 그러는 것이죠. 1번은 기득권 보호. 네. 그래 1번 내용인즉 여기에 예컨대 여기가요. 이 땅이 원래 이 지역이 제 3종 일반 주거지겠다. 그러면 이 지역은 막 아파트 팍팍 질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아직 기반설도 구축 안 됐고 오늘 그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 입안 결정을 통해서 딱 원래 이 땅은 계획관리계였는데 이렇게 제3종으로 변경해서 고시버렸어요. 제3종 일반 주거지 아주 좋은 땅 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무질서한 시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무질서한 그
이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다음에 이 지역을 보다 계획적 체계로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단 시가화를 유보시켜야 되겠죠. 그때 시가를 유보시킬 때게요. 지금 당장 기반서도 넣어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럴 때는 일단 시가를 유보시킵니다. 그래서 시가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시가와 조정국이다라고 도시국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죠. 자, 그래 이때 시가와 유보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국으로 딱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5년 이상 20년 이내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 시가와 조정국이다라고 딱 묶어서 오늘 고시해버렸어. 고시해서 오늘 딱 도시국으로 결정해서 고시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가와 조정구로 딱 묶어버리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주택 신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없어요. 제3종에도 주택 신축 못해요. 결정 고시가 있고 나 다음에는 주택의 신축 절대 금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3종인 그런 땅이었기에 시가와 조정을 결정 고시하기 전에 여기다 주택 7층짜리를 지겠다라고 이렇게 따다다닥 해가지고 7층짜리 지겠다라고 건축을 받았다든가 뭐 또 아파트 지겠다라고 바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그래서 그네들 건축을 받으면 몇 년에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건축가 취소한대. 2년. 정당한 사유있으면 1년 착수에 연장받을 수 있죠.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가 취소해버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 1층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신축공사. 또 이게 주택법상 30세대 이상인 아파트인 공동택이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죠. 사업계획서 받았다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5년이죠. 정당한 사유있으면 1년 연장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어. 그래 이렇게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축공사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와 정의다라고 딱 결정고시해버렸어. 결정고시했다면 결정고시가 있을 당시에 이미 착수했던 친구들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승인받아 이 친구들도 공사 중단해야 됩니까? 계속할 수 있을까요? 계속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득권 보호해서. 그래 이때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까? 다시 허가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용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허가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 없이 조용히 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가지고 2번 출제했거든요. 알겠죠? 자,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고? 신고. 좋습니다. 이것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오늘 시가와 조정으로 결정을 했다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개월 이내 해야 될까? 3개월 여기까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을 우리는 43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4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기득권 보호를 종합 정리해놨습니다. 그런 장소가 시수구역이 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 결정 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데 바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땡. 다시 허가받아야 된다. 승인받아야 된다. 땡. 바로 신고하면 된다. 몇 개월이냐? 3개월. 이렇게. 다만 기득권 보호 규정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청비구를 오늘 딱 청구시하면 역시 거기에서도 행위제한을 받아서 그 구역 지정고시가 있고 난 후에는 허가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구역을 바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서 적법하게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 그 건을 기득권 보호차 계속하도록 하는데 거기서도 신고는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신고 기간의 차이가 있죠. 그거는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된다? 30일 이렇게. 이걸 43페이지에서 체크를 해놓고 있으니까 꼭 복습할 때 보실 것. 자,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승인을 받은 사, 허가를 받은 사 같은 말이에요. 적법하게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없이 지워버리고 신고해야
신고하고 신고하고 계산할 수 있다. 하고 없이를 주부르고 하고 없이를 주고 하고 그리고 신자 앞에다가 몇 개월 내라고 3개월 이렇게 하나 딱 써놓으세요. 신자 앞에다가 3개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보면 도시군가객의 이방권자가 도시군객 시설 결정을 해제한다.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요, 여러분 땅인데 여러분이 논밭을 강조, 저 예각지대 논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과거에 도시군가로 딱 결정했어. 여기다 걸림공원 만들자. 네. 그래, 그런 공원이 기반설이죠. 그런 기반설 설치를 위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 곳이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도시군객 시설하죠. 그래, 기반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걸 뭐라 한다? 도시군객 시설. 이게 그걸로 됐어, 이 땅이. 그래, 이렇게 묶어놓은 땅을 굳이 그렇죠. 근데 이 시설 하기가 좀 그래. 시설사, 공원 조성사업에 하기가 좀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할 때는 이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해지. 알겠죠? 해지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계 위반 결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도시군관리계획을 자 해제를 하게 한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 기초조사를 여기서 야 이거 개발할까 말까 지금 이걸 결정한 거 아니라 풀어버리자 이걸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조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에? 위반 절차상 기초조사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해제할 때는 뭐 할 때는요? 해제할 때는 기초조사 자체를 법적으로 생략합니다.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되니까 기초조사 할 때에 그 안에다 포함하게 되는 환경성 검토라든가 토지 적성 평가라든가 재해 취약성수 이런 것들을 속된 말로 깡그리 생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번 해제했다 포인트 잡고 우리 요약지 18페이지, 19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요약지 18페이지, 19페이지 있는데요. 해제할 때는 바로 환경성토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해.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했다 포인트 잡아야 돼. 해제.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왜 틀렸던 것인가?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여라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때 그런 일은 누가 하느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특광, 특특시장에서. 그래서 주어가 틀렸어. 국장이 네가 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특광, 특특시장수가.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있다. 이렇게 결정고시 하게 되면 그 토지계획을 정확히 표시해 주죠. 지적도에 딱 하는 게 아니라 지형도에 딱 한다고 그랬죠. 그걸 지형도면이라 합니다. 그래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뭐까지 하면 바로 효력 발생해서 우리에게 구속력을 미치느냐? 그렇죠. 고시한 날부터 바로 발생하지. 다음 날 틀렸어. 그래서 다음 날이 빠져나가야 돼요. 고시된 날을 다음 날 할 때, 다음 날을 지워버려야 되겠죠? 중요하고 5번 들어갑니다. 국토개법령상 용도지역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자,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2번은 요약집 29페이지 있습니다. 2번은 본다가 일단 틀렸어. 본다를 바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 반대로. 그래 2번
택지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발직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그 택지발 사업이 완료되어 거기다 포인트 잡아요. 해지됐다. 그 말. 자,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여기 봅시다.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합시다. 원래 국토가 이렇게 생겼지만 변형해서 그래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다 했죠. 도시지역. 전국에 있는 토지 중 개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허용하자.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한 것이 도식이죠. 그래 도식의 주된 토지 용도는 쓰임새, 용자가 쓸 용자죠. 쓰임새는 개발이 개발. 뭐예요? 개발. 그렇다고 해서 다 개발한 게 아니라 바로 보존도 할당도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적 다 개발은 상막하니까. 그래 개발 용도로 주로 쓰는데 이렇게 개발 용도로 씁니다. 쓰는데 일부 보존 할당도 확보해라 이런 말을 법에 규정해 놓고 있거든. 그래 개발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지정을 해주죠. 주택지로 개발, 상가로 개발, 공정으로 개발. 그래서 주상공지역은 개발 다 하면 상막하니까 보존도 하자 해서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 주상공독은 도시에 속하는 용도지이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 국토 이 도시역 빼고 비도시역이 나오죠. 그래 이 보존을 하자 그럴 때는 자연환경 보존죠. 그리고 농지, 산지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또 보존하자. 그래서 농림지역. 그래 여기는 보존이죠, 보존. 주용도. 그리고 완충지로서 관리지역을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국토는 크게 사용도, 도, 간, 농. 알죠? 자,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 원래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 또 그걸 변경할 때 계획적으로 해요? 무계획적으로 해요? 그렇죠. 무슨 계획으로 할까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름. 그렇죠. 도시 군관리계 다 아시죠? 그래 도시 군관리계로 합니다. 그래 이 관리적인 땅을 개발 용도로 좀 일부 변경하고 싶다. 그래서 도시로 바꾸려고 한다. 용도적을 이렇게. 또 역시 용도적으로 변경을 하게 한 도시 군관리를 입안해 가지고 입안 절차 알죠? 기초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주범의 의견 청취한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한다. 입안한다. 입안해서 바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걸친다. 그리고 도시군의 심의 걸친다. 그 다음에 최종 결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알려고 보이시. 그리고 이번에 고시된 토지경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지형도에다가 그 표시해서 보여주죠. 그걸 지형도이라 했죠. 이 지형도를 고시한 날에 이 결정으로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냥 금방 할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시간이 엄청 필요하고. 이거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할까요? 행정청에서 할까요? 행정처에서 하죠.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국장하고요. 시도사하고요. 대도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경우 이렇게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를 통해야만이 이런 용도적인 관리적인 도시로 변개되느냐. 이게 원칙이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특례를 두고 있다. 특별해.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서 야 비도시 여기다 오늘 개발하자 라고 택지발주구다라고 칭했다. 이렇게 하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알죠? 그거 했잖아요. 그래 이 자동적으로 도시로 따당 바뀌는 경우가 크게 6가지가 있다. 그 내용을 우리는 29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암기해놨습니다.